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네 번째 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의 제1강 C 언어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C 언어의 기초적인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래밍의 수행 과정. 네 번째, 함수의 개념.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 언어의 기초, C 언어 역사부터 보면 C 언어는 1972년입니다. 이 년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미국 벨 연구소 데니스 리치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3세대 언어입니다. 이 3세대 언어,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언어 중에서 아직까지 공부가 되어지고 있는 그 언어가 바로 C 언어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거죠. 여기서 C 언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입문하시려면 반드시 C 언어. 예, 요즘은 뭐 자바부터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프로시저러를 배우려면 반드시 C 언어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자, 절차적인 언어. 예,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기능을 가졌고요. 중요한 거요. 고급 언어랑 저급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하드웨어 조작이 직접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C 언어의 기원.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그 엄마 격대는 알골 60에서 왔고요. 자, CPL, BCPL, B 그러면서 이름이 C 언어로 굳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C 언어의 발전 과정을 보면 좀 전에 얘기했죠. 1960년에 알골 60이 구조적 언어의 어떤 근간인데요. 이름이 CPL, 63년, 67년에 BCPL, 그 다음에 B 언어, 최종적으로 72년에 C 언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자, 멀티 유저 환경의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바로 C로 만들어졌어요. 자, 1980년대 들어오면서 싱글 유저의 도스 환경에서도 여전히 사용되었고요. 자, 이식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 그럼 이식성이 뭐냐? A라는 머신에서도 OK고 B라는 머신에서도 OK 이런 거를 우리는 이식성, 하드웨어는 이런 걸 호환성이라고 하죠. 하드웨어에 대해서 호환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미를 이식성이라고 합니다. 자, C 언어의 특징 볼까요? 문장이 매우 간결합니다. 그 이전에 지금 세대는 잘 모르는 코볼이라는 언어는 거의 뭐 영문과 같았어요. 영문. 영어를 소설 쓰듯이 쫙쫙 나열했어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C 언어는 반의 반도 코딩을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여기 써 있죠. A 플러스 2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냥 이것만 쓰면 끝난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써도 무난하죠. 자, 이것도 예, 축약형. 이 축약형은 C 언어에서도 나오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나오고요. 자바에서도 나오고요. PHP에서도 나오고 아주 전부 다 C를 엄마로 하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코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이렇게 코딩하는데 이렇게도 된다라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간결함을 추구하는 언어이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의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는 서로 다르게 구분합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는요, 대소문자를 모두 동일하게 봅니다. 이렇게도 변수가, 이렇게도 얘를 동일한 변수로 보는데 C 언어는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변수가 아니에요. 자, C의 예약어는 기본적으로 소문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사용자 정의 작성할 때 대문자 A, 소문자 A는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자, C 언어는 함수들의 집합주 매우 중요합니다. C 언어는요, 메인 프로그램도 함수예요. 그래서 C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입출력문인 printf라는 얘도 함수예요. 그래서 C 언어는 무조건 함수의 집합체다. 함수로 되어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C 언어의 문법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연산자입니다. 풍부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런 연산자들과 자료형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C 언어의 정수형은 그냥 정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int, short, long 세 가지죠. 거기에다 각각 unsigned int, unsigned short, unsigned long까지 하면 6개나 됩니다. 정수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렇게 매우 다양한 풍부한 연산자들을 갖고 있는 게 C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째 특징을 보면 메모리의 주소를 자유롭게. 자, 그러니까 뭐죠? 하드웨어 조작이 가능하다 이래요. 하드웨어. 여기서 로봇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예, 다 그 C 언어로 조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C 언어에는 주기억 장치 주소까지 또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런 연산자 포인터죠? 예, 이런 연산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C 언어가 고급 언어이면서 자, 저급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두 번째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래밍이란 논리의 전개입니다. 예, 논리의 전개. 매우 깔끔한 표현이죠. 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들을 질서 있게 나열한 문장들이고요. 자, 처음부터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물 흐르듯이 명령을. 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위에서 아래로 쫙 예, 이렇게 흘러가는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그램도 위에 있는 코드부터 번역되고 아래에 있는 코드가 나중에 번역되고 실행도 먼저 번역된 거 먼저 실행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물론 이런 흐름을 바꾸는 제어문이라는 구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고요. 자, 프로그램은 순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에 의존하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그것은 곧 프로그램을 작성함을 의미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몇 가지 개념들을 이해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자, 우리 다음 나오는 용어들을 유념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자,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 처음 1번 변수입니다. 이 그 영어 어근에 VARI 이렇게 그러니까 변하는 또는 다양한 뭐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자, 절차적으로 우리가 variety 뭐 이런 영어 단어도 있잖아요. 절차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그래밍의 값을 움직이는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이 변하는 값, 즉 변수. 예. 이고요. 이 변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 기억 공간의 이름이 바로 변수입니다. 자,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만 메모리에 할당된 후로는 메모리 몇 번지서부터 몇 번지까지 이렇게 이름을 불리는 게 바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수입니다. 자, 상은 여러분들 항상 상에 항상 컨이 그런 뜻이에요. 항상 똑같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변수가 변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런 기억 공간의 이름이라면 상수는 항상 상, 예,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 수, 상수, 예, 이런 뜻이고요. 숫자, 문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데이터 타입. 우리나라 말로는 자료형 그리고 데이터 타입. 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로 읽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표현해야 하는데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크게 문자, 숫자 등으로 나뉘게 되고요. 자료를 컴퓨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료들이 타입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때 문자를 셀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정렬을 하고 숫자를 이렇게 셀에다 집어넣으면 오른쪽으로 정렬하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의 타입을 인식한다라는 의미랑 일맥상통한 개념이기도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reserved word입니다. 자, 그리고 식별자, 사용자 정의, identifier 다 같은 말인데 자, 프로그램 내에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용어 그리고 그렇지 않고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사용하는 용어. 자, 바로 이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는 것. 그러니까 문법이죠, 문법. 예, 문법에
C 언어는 void, 이것도 뭐 int라고도 할 수 있어요. main, 그러니까 메인 함수의 이름은 메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거를 뭐 MA만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 자,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용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건 뭐? 예약어.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쓰는 건 뭐? 식별자, 변수 같은 것이 바로 식별자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예약어를 익히는 것이 그 언어의 문법을 익히는 것과 같게 되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comment. 자, 주성문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과는 관계없이 프로그램 코드 내에 기록할 문자들, 즉 번역기가 번역하지 않아요. 주성문은 뭐죠? 네, 컴파일하지 않아요. 번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과는 여기 써 있죠? 무관한, 실행과는 무관한 그러한 코드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코드 안에 이거는 프로그램드 바이 누가 했다. 몇 년에 했다. 뭐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설명을 집어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땐 C 언어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줄 주석할 때는 슬래시 아스테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석, 좀 전에 말한 누구에서 만들어졌다, 뭐 하는 프로그램이다, 언제 이런 걸 넣고 싶어요. 예, 그럼 명령이 아니잖아요, 설명. 자, 이럴 때 아스테리 슬래시, 요 안에서는 여러 줄, 얼마든지 주석이 가능하고요. 한 줄을 주석하려면 슬래시 2개. 자, 지금 말한 요 주석은 뭐 심지어는 CSS까지 동일한 주석이죠. C 언어, 자바스크립트, PHP 다 이 주석문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석문의 영어로는 comment, 그리고 주석문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르다. 우리가 뒤에 배울 파이썬은 주석이 이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주석문에 대한 설명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indentation, 단락 맞추기라는 개념인데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포함 관계, 그러니까 이 블락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 요게 포함되었죠? 이런 포함 관계에 있는 코드들이나 영역을 따져하는 코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그 개념을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 뭐 for 하고 이렇게 헤더 쓰고 요 안에 실행문들은 이렇게 들였어야 돼. 여기서부터 써야 돼.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썼다고 해서 번역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읽기가 어려워요. 이런 블락들을 맞춰주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반드시 요 두세 칸 정도, 예, 한 2칸 정도만 집어넣어도 돼요. 두세 칸 정도를 안쪽으로 들여서 코딩하게 되는데 이거를 단락 맞추기 또는 들여쓰기, 영어로 indent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들여쓰기를 잘 해줘야 뭐 할 수 있다? 디버깅이 쉽게 된다 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프로그램 수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번역과 실행, 즉 프로그램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영문자 비슷한 명령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intf, 출력하라. 예, 뭐 어떤 거를 출력하라. 예, 그 다음에 scanf, 읽어드려라. 예, 그리고 더하라, 빼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영문자잖아요. 영문자. 물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컴퓨터는요. 기본적으로 0하고 1밖에 몰라요. 컴퓨터 자신이. 근데 컴퓨터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출력을 하고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할까요? 예, 이거를 뭐 한다? 번역해 주는 프로그램이 뭘로 번역합니까? 0과 1의 묶음으로 번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0과 1의 묶음을 이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그런 코드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읽어드리고 출력하고 더하고 빼고 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영문자가 내린 명령을 다시 0과 1로 바꿔주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한다? 번역. 번역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컴파일. 그죠? 예,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예, 컴파일,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예, 그때 컴파일은 한꺼번에 쫙 여러 줄, 뭐뭐점 이제 우리가 cpp로 할 거잖아. 이 파일을 한꺼번에 번역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Python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인터프리터,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인터프리팅 언어예요. 예, 뭐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다기보다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자바 같은 언어는 컴파일하고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섞여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번역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계를 거쳐 번역된 코드는 최종적으로 0과 1로만 구성된 실행 코드, 우리가 속지 말하는 exe 파일은 이 안에 모두 0과 1로만 되어 있는 코드들이에요. 자, 이 실행 코드를 컴퓨터가 실행하는 것을 뭐하고 한다? 수행하는 것을 실행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되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말한 번역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런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나 이런 보조기억 장치에 저 CPP 이렇게 파일 이름을 줬다라는 건 저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장. 예,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source 또는 원시 코드 이렇게 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 원본 파일이고 source 프로그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번역 과정이 크게 두 단계로 보면 돼요. 예, 스텝 1. 스텝 1은 일단 라이브러리를 제외한 그 나머지들을 그 0과 1로 바꿉니다.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0과 1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exe라고 하는 이 그 확장자를 가질 수 없고요. 목적 코드, 그래서 obj라는 코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으면 다 0과 1로 바꾸는데 부분 0과 1로 안 바뀐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0과 1로 바뀐 것이 바로 실행 코드입니다. exe. 그럼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 우리가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에 그 로드를 해야 됩니다. 자, 로더에 의해서 주기억 장치로 로딩됩니다. 즉, 실행이 됩니다. 주기억 장치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실행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실행 과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다이어그램처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것들은 컴퓨터는 0과 1밖에 인식할 수 없는 기계라고 계속 강조를 했죠. 그래서 초기 프로그래머들은 0과 1로만 프로그램을 작성했어요. 와우. 그러면 여러분들 이 페이지 하나 가득 0과 1만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버리고 너무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럴 거 아니에요. 자, 0과 1로만 작성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 기계어, 머신 코드. 기계어라고 합니다. 기계어. 초기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했다 이런 설명이고요. 자, 종이 한 장 가득 0하고 1만 적혀 있다라고 가정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는가. 그래서 기계어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죠. 그죠? 자, 이후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하는 연구진들에 의해서 좀 더 쉬운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기 시작했고 몇 가지 명령을 묶어서 요것도 아주 옛날에 했던 그런 코드죠. 어셈블리어. 자, 어셈블리 언어가 있어. 근데 이 어셈블리어는 굉장히 머신 기종에 디펜드합니다. 그러니까 기종에 따라 어셈블리 언어 이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조차도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예 영문자와 비슷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고급 언어들이 바로 영문자와 비슷한 명령어를 갖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입니다. 자, 즉 뭐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고급 언어. 급이 저급이다 고급이다라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되어 있으면 뭐라고? 고급 언어.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코드. 즉 0과 1로 잔뜩 있으면 기계가 곧장 읽어버리죠. 그죠?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는 로우 레벨, 저급 언어라고 부릅니다. 0과 1로만 되어 있는 기계어,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0과 1을 묶어서 기호화, 예,
만들어진 게 바로 assembly어. 이 두 개를 우리는 저급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기계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자,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고급 언어고, 고급 언어들의 대표적인 게 C, 자바, 자, 그 다음에 그 비주얼 베이직, C++, 뭐 이런 언어들 있죠. 이런 언어들이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전부 우리는 고급 언어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함수의 개념입니다. 자, C 언어 특징에서 C 언어는 함수의 집합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요? 주 프로그램조차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C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C 언어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데 C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함수란 프로그래밍 작성 방식 중 하나인데 자신을 호출한 곳으로 값을 넘겨주는 서브 프로그램의 성격을 띱니다. 즉 서브라는 말이요. 메인의 반대말이에요. 주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C 언어의 메인 함수는 컴퓨터의 실행을 담당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호출이 되며, 그러니까 번역기나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호출이 되고요. 다시 그 프로그램의 값을 이제 그 전달이 되는데, 메인 함수가 함수의 형식을 띠지만 C 언어 작성자들은 메인 함수의 호출 관계는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는 기계에 의존하는 내용이니까 C 언어의 구성 자체가 모든 실행 함수를 호출하고 값을 돌려주는 return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특이하게 헤더라고 하는 그 파일을 갖습니다. C 언어 문장은 반드시 샵 include stdio.h라는 문장으로 반드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stdio.h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입니다. 이것도 헤더 파일의 한 종류이고, 헤더 파일은 그럼 뭐죠? C 언어는 모든 수행하는 명령들이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함수는 서브 프로그램의 형식을 띠고 서브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이죠. 수많은 C 언어 명령들은 함수로 define,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함수죠. 자, 사용하는 형식은 그 함수의 이름을 그냥 프로그램 써주면 되는데, 이것도 return 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매우 또 다르게 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자, 계속 볼게요. 출력을 위해서 우리는 표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그 안에 정의된 표준 입출력 함수의 대표적인 게 우리 C 언어에서는 printf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printf는 그 함수의 문법에 맞게 이 가로안은 써주면 되는데, C 언어 컴파일러는 printf를 어떻게 알죠? 그 답은 바로 stdio.h의 printf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기들은 이 안에서 printf의 기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는 이미 C 언어를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되었고요. 자, 우리가 C 언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많은 함수들이 각종 헤더 파일 안에 정의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C 언어 프로그램 코딩 맨 위에 헤더 파일 삽입을 먼저 써주어서 프리프리세스,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하겠는데, 이 삽입된 헤더 파일의 코드까지 C 언어 컴파일러 같이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스에서 이 헤더 파일을 우리가 쓴 건 요만큼인데 요 안에다가 요쯤에다가 이만큼 정의된 거 같이 넣고 번역기가 이렇게 해서 번역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모든 C 언어 프로그램에서 sharp include stdio.h 문장을 써주지 않으면 C 언어 프로그램은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헤더 파일만 만들어서 C 라이브러리를 파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었어요. 자, 각 회사에 맞는 작업들을 미리 함수로 만들어 놓고 C 프로그램 안에 각종 헤더 파일 include 해주면 구입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되었고요. 자, C 언어의 기본 구조. 자, 메인 함수만 있는 경우, 자, sharp include stdio.h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void main. 여러분들 이걸 int로 쓰셔도 됩니다.
int main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브레이스 넣고 이 브레이스 안에서 변수를 일단 선언하고요. 그 변수를 갖고 여러분들은 실행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우리가 했는데요. 자, 이미 저급 언어, low level language. 자, 고급 언어 뭐라고요? high level language. 자,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차이점 뭐라 그랬죠? 의미. 저급 언어는 기계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언어. 그래서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어셈블리어는 기계마다 동일한 명령이 다르다 이러니.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예, 머리가 아프겠죠? 자, 그 다음에 고급 언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 자, 코벌은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C 언어, 베이직, 자바 이런 언어들이 고급 언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C 언어는 자, 함수의 집합체로서 그 메인 함수조차도 함수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 함수라는 개략적인 설명을 이번 시간에 했는데 뒤쪽에 가서 C 언어의 그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의 특징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 C 언어는 1982년 삑 벌써 첫 줄에 틀린 말이 나왔네요. 몇 년도죠? 1972년. 여러분들 이 연도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벨 연구소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3세대 언어의 마지막 언어이다. 이고요. 요거 때문에 틀린 거죠. 절차적인 언어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기능을 가진 언어다. 자,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졌다. 이거 저급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는 C 언어의 문법이 바로 포인터입니다. 그런데 이 포인터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자바에서는요. 자바에서는 포인터를 없앴어요. 자바에서는 포인터가 없습니다. C 언어의 기원은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근간이 누구였죠? 예, 알골 60이라는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고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은 뭐 전공에서 연구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여러분 딱 맞죠? 60년대에 만들어졌잖아요. 예,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죠. 자, 근원을 찾을 수 있고 이후 CPL, BCPL, B 언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72년에는 C 언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C 언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틀린 답 뭐라고요? 1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문제 2번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포함, 관계에 있는 코드들이나 영역을 따져야 하는 코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그 개념을 확실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블럭이 들어갈 때마다 두세 칸 정도 안쪽으로 예, 들여서 코딩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 그 교재에서는 단락 맞추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들여쓰기, 예, 그 원어로 인덴테이션. 그래서 인덴테이션을 해주지 않으면 그 코드의 그 코드가 보이질 않아요. 코드가 이렇게 글을 읽듯이 언어이기 때문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습관을 지니시려면 인덴테이션을 해줘야 가독성이 생기고 가독성이 있어야 디버깅 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2번의 답은 1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